네, 안녕하세요. 인공위성 영상에서 건물 탐지 및 도로 추출하기의 발표를 맡게 된 싹 시합팀의 이상승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인공위성 영상에서 건물이랑 도로를 추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해당 프로젝트는 이제 시아라는 기업에서 인공위성 영상을 제공받아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레벨로 프로젝트 목표를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건물과 도로를 각각 검출하고, 레벨 2는 건물과 도로를 동시에 검출하는 모델을 만들고, 세 번째는 이제 건물의 개수와 면적 또는 이제 도로와 도로의 길이와 면적 계산하는 태스크였는데, 저희는 이제 두 개보다는 건물 하나만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물 개수와 면적을 구하는 데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이제 지형 특징을 통한 지능형 소재를 사용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형 건물, 도로 등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변화된 정보와 경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브젝트 디텍션을 활용한 통계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팀 구성 역할입니다. 저희 팀은 현석동, 김보경, 이현승, 최경 이렇게 4명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이 이제 모델 구성, 자료 수집, 데이터 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등을 각각 나눠서 분담했습니다. 수행 절차 및 방법입니다. 저희는 일단 처음에 이 인공위성 데이터가 저희는 이제 처음 다뤄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단 그 데이터셋이 어떤지 데이터셋을 분석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은 라벨 데이터 말고도 이제 제이슨으로 파싱되어 제이슨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해당 데이터를 파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이제 모델의 인풋으로 넣기 위해서 프로세싱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단계를 구현을 했습니다. 수행 과정 및 결과입니다. 처음에 EDL을 진행했을 때 일단 이 JSON 파일에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정보만을 뽑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파싱을 해본 결과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것은 이제 경도랑 위도 높이, 그 다음에 이제 빌딩이 그려져 있는 이제 건물을 이루는 다각형들의 좌표, 그 다음에 도로를 이루는 도로의 좌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만을 이용해서 라벨링을 진행하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니까 이 한 이미지에 아무래도 이 위성 데이터에서 다른 이미지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건물 개수가 많은 이미지도 있었지만, 반면에 건물 개수가 매우 적거나 아니면 하나도 없는 그런 이미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이슨은 또 다른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건물 데이터, 라벨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게 사람이 라벨링을 한 거다 보니까 실제로 제이슨에 파싱되어 있는 데이터랑 이제 건물 라벨링 데이터랑 그 라벨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계적인 것을 사용을 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이슨 파일을 기준으로 파싱한 라벨을 가지고서 저희는 이미지 라벨링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진에서 이제 도로처럼 보이지만 이제 라벨링 되어 있지 않은 도로들도 존재했고, 여기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 건물의 외곽에 이제 저희가 일부러 선을 그려놨거든요. 근데 이게 정 위에서 찍은 게 아니라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도로를 가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도로에도 자동차나 가로수 등으로 인해서 라벨과는 이제 실제 이미지의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빌딩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하는 이제 이진 분류 문제였기 때문에 처음에 빌딩 라벨링과 그다음에 도로 라벨링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레벨 2에서 건물과 도로를 같이 라벨링 동시에 탐지하는 모델을 구현해야 했기 때문에 건물과 도로를 각각 다른 라벨로 라벨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벨 2 단계에서는 이제 각각의 라벨링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제 레벨 3 단계에서 저희가 건물의 면적과 개수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한 이미지의 건물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한 덩이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들을 구분을 하기 위해 해당 건물 외곽에 이제 바깥에 라인을 그려주는 아웃라인 라벨링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인접한 부분에는 이 건물이 서로 붙어 있다는 것까지 라벨링을 해가지고 총 이렇게 두 개의 라벨링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살펴보시면은 처음에는 일단은 이 인공위성 테스트가 저희는 처음이지만 이미 스페이스넷이라는 대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대회가 있어가지고 해당 대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모델을 참고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성능을 저희도 일단 한번 검증해보기 위해서 이제 백본을 바꿔보면서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피션트넷이 여전히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위성 영상 이제 스페이스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이미지는 이피션트넷과 유넷 구조를 사용해서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피션트넷이 이제 그 모델별로 이제 최적의 레졸루션이 다른데 아무래도 케이러스 공식 문서에서 제안하는 이제 이피션트넷 모델별 최적의 해상도는 이제 다음 표와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이미지의 크기는 1024 곱하기 1024 이미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사이즈를 작게 하면은 그만큼 정보가 손실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미지 원본을 인풋에 넣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제한된 그 해상도보다 이미지를 더 크게 넣어도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원본 사이즈에 가까운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배수를 예를 들어서 510이면 한 2의 배수로 증가를 시켜서 이제 어느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은지를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레벨 1 단계에서는 일단 빌딩과 로드를 각각 따로 도출하는 모델을 학습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빌딩을 보시면은 이런 식의 빌딩, 이런 이미지를 받아서 이제 512 픽셀로 리사이즈한 결과, 그다음에 892 픽셀로 리사이즈한 결과인데요. 512 픽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1024짜리 이미지를 반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작은 건물들을 잘 탐지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에 반면 896 픽셀은 그래도 512 픽셀보다는 더 잘 탐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 추가로 저희가 이 1024 사이즈를 원본 사이즈 그대로 넣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사용한 그 GPU 모델의 메모리가 부족해서 1024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OM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원본을 최대한 살려서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본 결과 1024 이미지를 각각의 256 곱하기 256 사이즈의 16개의 패치로 나눠서 학습을 시키면은 원본의 이미지를 손실시키지 않고 학습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256씩 16개의 패치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빌딩에서는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로드 모델을 학습시킨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 로드에서는 928 픽셀이 가장 성능이 좋았어가지고 이제 928 픽셀로 선정을 했는데 또 크롭은 이전의 빌딩과 다르게 또 길은 어느 정도 괜찮은 성능을 나타내는 걸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 군데군데 좀 직선으로 이렇게 잘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크롭을 하면서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로드의 F1 스코어나 밸리데이션 IOU, 밸리데이션 로스 같은 것들이 일단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2에서는 이제 건물과 도로를 동시 검출하는 모델을 구상을 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건물이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울어져 있거나 장애물 등으로 가려서 이제 도로 이미지와 라벨 사이에 이제 괴리가 발생해서 정확도가 낮게 측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우 이미지를 윗사이드에서 학습시킨 결과 522픽셀보다는 이제 896픽셀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크롭한 것을 비교해본 결과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웨이폰 스코어, 밸리데이션 IOU, 밸리데이션 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건물 개수와 면적을 계산한 모델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전과 같은 모델을 사용했더니 이제 붙어있는 건물을 구분해내기 어려워서 건물 개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곽에 선을 그리는 아웃라인 라벨링을 사용한 모델을 학습시켰고요. 이 건물의 이제 개수를 세려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셀 수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오픈CV의 컨터스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인접한 픽셀들을 하나로 묶어서 카운트를 해주는 그런 함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당 기능을 이용하여 건물의 개수 및 면적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우 이미지를 512픽셀과 928픽셀로 학습을 시켰는데요. 확실히 이전에 앞에서 봤던 빌딩만 있었을 때보다 아웃라인을 이용해서 학습시킨 결과가 조금 더 건물들을 잘 학습하고 이제 탐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크롭을 해서 사용을 한 건데요.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또 크롭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줘가지고 이게 각 테스트가 다르고 이제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리사이즈하는 게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해본 결과 이제 테스트마다 또 각각의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랐던 것이 이제 저희한테는 조금 신선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의 개수를 하나하나 파악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위성 이미지는 위성별로 이제 한 픽셀당의 실제 거리가 달라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한 픽셀의 이제 면적을 구한 건데요. 이제 이 건물 하나에는 이제 픽셀의 개수가 픽셀의 개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실제 지도의 한 픽셀의 크기의 면적을 곱해주면은 실제 지도에서의 이제 그 건물이 얼마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건물의 면적이 몇 픽셀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이제 한 픽셀의 실제 거리를 알고 있으면은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레퍼런스 스코어, 밸리데이션 IOU, 밸리데이션 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해가지고 조금 앞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이제 시간이 부족한 게 조금 아쉬웠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실험 관리나 데이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숙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돼 있어서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잘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뒤늦게 이제 실험 관리의 중요성을 느껴서 이제 완디비를 이용을 하여 실험을 관리했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스넷과 같은 이제 외부 자료나 라이브러리를 저희 테스트에 맞게 이제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극복 사례는 이제 이미지를 크롭해서 불러오기 위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수정했어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기본으로 구현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수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그 안에서 어떻게든 크롭을 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을 했고, 그다음에 건물을 더 잘 구분하기 위한 이런 라벨링 방법도 이제 다른 태스크들을 찾아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각의 느낀 점들은 이제 뭐 위성 사진이라는 주제가 아무래도 그렇게 흔한 주제는 아니어가지고 쉽진 않았지만 재밌게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체계적인 프로젝트의 관리가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다음에 현업에서의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진행하는 게 쉽지만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테스트에 맞는 잠소리와 로스 함수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이 모델을 실제로 서비스로 배포를 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아이나이즈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도커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모델을 배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도로 이미지를 저희가 구글어스에서 가져와서 한번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실제 위성 사진에서 가져와도 이제 건물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학습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 건물마다 조금 특징이 다 달라가지고 이제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잘 된다고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사가 안 보여서 이렇게 빽빽하게 많이 건물이 있어도 이런 부분까지 지금 어느 정도는 학습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이 클라우드가 공짜로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인퍼런스를 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